안녕하세요. 그리려나입니다. 저는 이번 기수에서 영식을 볼 때마다 어딘가 묘하게 거북하면서도 웃기거든요. 영식은 누구에게든 다정한 말투, 친근한 행동을 보이는데 이게 왜 단순히 다정함이나 친절함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느끼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까? 느끼하다는 건 복합적인 감정인데 느끼함의 주요 감정은 거북함인 것 같습니다. 영식은 말이나 행동이 가끔 억지스럽게 꾸며내는 듯이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살짝 과장돼 보이거든요. 원래 다정함은 진심으로 우러나온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 다정함이 뭔가 얻고자 하는 의도가 느껴질 때 또는 호감을 사려거나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을 꾸며낸다는 게 느껴질 때 방어적인 감정이 거북함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뿐만 아니라 연기하는 것처럼 꾸며서 행동하는 여자들을 볼 때도 이 느끼하다는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서 호감을 사야지, 사람들 눈에 멋지게 보여야지 하는 게 느껴지면 본능적으로 불편한 거죠. 친절함이나 다정함과는 차이가 미묘한데 감정적으로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영식과 영호를 비교해보자면 옥순을 대할 때 뭐 상황이 같다고 할 순 없지만 영호도 옥순보다 다른 여성이 마음에 있는 상태이고 영식도 사실 영숙이나 순자에게 밀려서 옥순에게는 마음이 크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영호는 확실하게 선을 긋기 위해 기를 쓰고 옥순을 찾아다니고 영식은 진실을 말해야 되는 타이밍에도 기를 쓰고 말하지 않고 여지를 줍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확신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회피하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상대의 관심을 받는 그 자체에 좀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행동이 특히나 이곳에서는 상대방에게 더 큰 혼란과 실망을 줄 가능성이 있고 결국에 감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거나 자기 행동에 대해 비난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옥순이 상황 파악을 한 후에 인터뷰에서 영식을 두고 날라리라고 했던 것처럼 현숙이 영호랑 둘이 대화하러 나갔을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아까 남자분들 화두가 약간 낭만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죠. 낭만이라는 표현은 아름답지만 현숙은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않았다는 걸 이어지는 대화의 뉘앙스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저는 현숙이 이 말을 했을 때 그 낭만주의자들이 영철과 영식이지 않을까 추측을 했는데 나중에 현숙이 영수에게 말하길 어제 술자리 이후에 영철과 영식은 제외했다. 그럼 그 낭만을 이야기했던 두 사람은 예상했던 대로 영철과 영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현숙은 능숙하고 만인에게 동등한 친절을 베푸는 사람보다 좀 미숙하더라도 영호 같은 사람을 더 진정성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겠죠. 옥수는 그런 영호는 좀 아이 같고 오히려 영식이 남자로 느껴졌던 것 같고요. 전날 술자리를 잠시 보면 영식 옆에 옥순이 앉아있는데 옥순이 앉은 의자 등받이에 팔을 딱 걸치거든요.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앉은 의자 팔걸이에 옆에 있는 남자가 팔을 걸치면 이게 본능적으로 신경이 좀 쓰입니다. 내 영역이 살짝 침범되는 느낌을 받으면서 무의식적으로 경계심이 발동을 하고 방어 본능이 작동을 하느라 그렇겠죠. 물론 마음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설레죠. 근데 이 사람이 행동은 그렇게 하면서도 나에게 확실한 마음 표현을 안 한다. 그러면 설레면서도 그 설레는 내가 싫고 저만 그랬던 거 아니죠? 그리고 옥순이 나이 얘기를 꺼내니까 영식이 분명 남자들끼리 있을 때는 9살, 10살 연하만 만나봤다며 여기는 풀이 동갑이나 연상이다 이러더니 옥순에게는 결혼 생각해도 연상, 연하 전혀 안 중요하다. 나는 나이 이런 거 아예 안 본다. 옥순의 눈을 지그시 보며 말하는데 아예 안 보지 않잖아요. 영식 이거 정말 거짓말 아니에요? 아마도 옆에 앉은 옥순이 아닌 맞은편에 앉은 영숙에게 자신을 어필했던 거겠죠. 이 술자리는 아침 해가 떠서까지 이어졌더라고요. 옥수는 전날 영호에게 간접적인 거절 의사를 받았고 그 후 밤새 술자리가 이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영호는 제외해야 할 것 같고 이제부터는 나를 첫인상으로 선택한 것 같고 나이도 상관없다 말하고 옆자리에 앉아 대화가 잘 이어지는 영식을 밤새 관찰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 나한테 마음이 있다는 생각으로 밤을 꼬박 샜는데 영식의 첫인상 선택부터가 내가 아니었다는 말을 듣게 됐으니 혼란스럽죠. 밤새 많은 이야기가 오갔을 거고 옥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내일은 이 사람을 알아보자 했을 텐데 아니 이게 아닐 수도 있다고? 옥순은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말했지만 사실 거의 확신을 했었거든요. 옥순은 자기 자신이 투명한 편이고 애매하게 돌려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말도 행동도 곧이곧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밤사이 영식의 옆자리에 앉아 시그널을 주고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부 착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아침에 식당에서 그걸 확인하게 되죠. 그럼 전날 저녁부터 아침이 되기까지 내가 착각을 했나 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잠 못 이루기까지 옥수는 영식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그 와중에
와중에 옥순을 좋아하는 광수가 옆에서 챙겨주지만 옥순은 모든 신경이 영식에게 가 있기 때문에 광수의 행동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그걸 여유로운 마음으로 받아주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저 빨리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을 겁니다. 저는 광수가 눈물을 흘렸던 건 전날 선택을 받지 못해 여기도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는 건가 하는 좌절감이 가장 컸겠지만 눈물이 터지게끔 감정을 촉발시킨 데에는 영식의 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광수가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전날 저녁에 그래도 용기 내서 옥순에게 마음을 전했고 아침에 영호에게 이제 나 열심히 하겠다 굳은 다짐까지 하고 비장하게 나왔죠. 그렇게 주방에 가서 옥순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옥순이 먹을 그릇까지 미리 사수를 해놓고 언제 오나 오면 어떤 말을 할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옥순이 식당으로 오는 걸 보고 두루두루 챙겨주기 좋아하는 영철이 옥순에게도 먹을 거 챙겨주려고 그릇을 집어드니까 이때 광수가 자기가 주겠다며 얼른 그 그릇을 사수하고 영철은 또 그걸 바로 눈치채고 관여하지 않는 장면이 스치거든요. 드디어 옥순이 들어왔고 광수는 긴장한 상태로 뭐 먹을 거냐 하면서 어색하게 대화를 하려는데 조금 떨어져 있던 영식이 굳이 옥순을 부르더니 잘 잤냐면서 대화를 가로채요. 광수의 마음을 알 리 없는 영식은 물론 고의적인 게 아니라 그저 아침 인사를 건넨 거겠지만 옥순이 오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리다가 겨우 말을 걸었던 광수 입장에서는 그 변수가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그렇게 첫 번째로 대화가 멈췄고 그 다음으로 옥순이 밥을 먹는데 광수가 옆에서 밥도 챙겨주고 물도 챙겨주고 하지만 옥순 머릿속은 이 혼란스럽고 궁금한 상황을 빨리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해요. 그래서 사실 온 신경이 영식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나를 신경 쓰이게 하는 인물인 거죠. 그래서 이번엔 옥순이 영식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둘의 대화가 시작되니까 옥순과 대화를 하기 위해 옆에 어정쩡하게 서 있던 광수는 두 번째로 갈 곳을 잃어요. 근데 옥순도 옥순인 게 다른 출연자 같으면 따로 불러내서 은밀하게 물어볼 만한 사안인 것 같은데 그냥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첫인상 선택을 나한테 한 거냐 아니냐. 옥순이 내숭이나 여우짓 같은 게 정말 없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기다 아니다 명확한 게 중요하고 거짓말을 해도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그래서 저는 사람이 명쾌하고 투명해서 그런지 시원스럽기도 하고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옥순과 달리 영식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애매한 태도를 보이죠. 전날 옥순이 첫인상 선택 이야기를 꺼냈을 때 마치 그 사람이 자기인 양 행동을 했던 것처럼 그때 광수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다 먹었냐고 괜히 끼어들면서 영식 어깨를 툭 치며 눈빛을 보내거든요. 아까 영철에게 그릇을 사수하면서 눈빛을 보냈던 것처럼 그때 영철은 찰떡같이 알아듣고 반사적으로 비켜줬었거든요. 근데 영식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다시 옥순 쪽으로 돌아서서 하던 이야기를 마저 이어가요. 옥순에게 얘기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광수는 빠져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또다시 멋쩍게 자리를 피합니다. 광수는 아침에 굳은 각오를 다지고 식당에 왔는데 짧은 시간 동안 방송에 비춰진 것만 3번 정도 짧은 좌절을 하게 된 거거든요. 결국 영식의 말과 행동으로 옥순이 모든 걸 알아챘고 그때부터는 전날 혼자만의 착각 속에서 밤을 지새웠던 거에 대해 화가 났을 거예요. 어장치는 거 느껴져서 열받는데도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게 스스로에게도 짜증이 났을 겁니다. 옥순이 말하길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텐 못 다가가고 만만한 나한테 플러팅 남발하는 남자 내가 왜 그런 사람한테 시간을 쓰냐 하며 살짝 분노를 드러내죠. 이 오빠 날라리다. 이 오빠라는 단어를 쓴 것도 단순히 뭐 말장난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옥순이 동생같이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영호나 광수한테는 장난으로라도 오빠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광수의 눈물을 보고 더 좋게 바뀌었다 인터뷰를 한 것도 광수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영식에 대한 반감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광수는 착하고 진중하고 순수한 사람인 것 같더라. 나는 날라리처럼 떠보고 이런 행동하지 말아야지. 아까 날라리 누구였죠? 영식이었잖아요. 광수에 대해 묻는 인터뷰에서도 머릿속에 영식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옥수는 처음부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알아볼 거고 광수가 좋은 사람이라고도 했기 때문에 처음 옥순이 말했던 명제에는 모두 부합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나는 뭐에 집중을 해야 되지? 착오를 일으켰다. 많은 전제가 다 흔들려 버렸다 하며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건 사실 광수에게는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근데 영식은 옥순을 그렇게 흔들어 놓고 남자 숙소에서 영숙이는 봄 같은 여자, 순자는 여름 같은 여자 이러고 있어요. 머리띠를 만지작거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머리띠 금지.
영식이 말하길 영숙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너의 그 봄 같은 느낌에서 오는 감성이 너무 좋았고 앞으로 몇 년이 지나도 너에 대해 생각할 때 그 장면이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다. 이 한마디를 하고 싶다. 제 뇌피셜이지만 이때 영철은 정말 쟤한테는 보내고 싶지 않다 하는 친정오빠 같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제가 남자였으면 그럴 것 같거든요. 물론 영식 매력 있는 사람인 건 맞지만 이게 엄청난 매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영식이랑 둘만 있다고 하면 괜히 선을 넘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침에 영식이 영숙을 불러내서 대화를 하는데 영숙이 속 시원한 그 말을 해주죠. 느끼하다고. 그 말에 영식이 셔츠를 양옆으로 끌어내려서 어깨 끝에 살짝 걸치고 머리를 쓸어 넘기며 나 느끼한 사람 아닌데 이럽니다. 이 정도면 진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작진이 이순이 데이트로 판을 짠 것도 영숙이랑 순자가 영식 선택하는 걸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이순이 데이트를 할 때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이 이순이로 영철을 선택할 때마다 영식이 계속 영철의 신경을 건드리는 말을 하는데 나중에는 정말로 살짝 열이 받았겠다 싶었어요. 처음에 영숙이 영철을 이순이 선택했을 때부터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잠깐만 이거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영숙이 내가 1순위라는 걸 확정지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뭐 한두 번이면 괜찮죠. 아니 왜 이런 연출을 해서 나의 데이트 기회를 막나 억울하고 아쉬웠을 테니까.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이게 맞나? 뭐가 잘못됐다. 할 말이 없다. 이거 완전 억까다. 이러면 선택을 받았지만 그 상황이 썩 달갑지만은 않은 영철 입장에서는 내심 짜증나지 않았을까? 나중에 영철이 쟤 때문에 열받는다면서 카메라랑 마이크 꺼달라고 장난을 치는데 저는 진심이 한 51% 정도 섞여 있다고 봅니다. 여자들 사이에서도 남자 앞에서 여우짓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여지 주고 눈에 띄게 예쁜 척하는 여자들 밉잖아요. 그런 친구는 내 남자친구한테는 절대 보여주기 싫고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내 남자친구한테 추파 던질 것 같고 그러잖아요. 저는 남자들 사이에서는 영식이 그런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구나 여기 나는 솔로에서도 보다시피 의외로 이런 사람이 수요가 있잖아요. 저 대학교 때도 4학년 중에 신입생 킬러라고 불리는 선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신입생이 볼 때 4학년이라고 하면 완전 아저씨로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생들과의 썸이 끊이지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딱 영식 같아요. 이건 영식의 이야기는 아니고 당시 신입생이었던 저와 그 선배를 떠올리며 하는 말인데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거나 옆자리에 앉거나 할 때 보통은 적절한 사회적 거리라는 게 있어서 그 경계를 지켜주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경계가 침범이 됐다 느끼면 불편하거나 부담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선배는 그 경계를 무심한 듯이 아무렇지 않게 넘더라고요. 문제는 거기에 넘어가는 여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먹힌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당시 제 남자 동기들이 엄청나게 싫어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물론 20대 초반 어릴 때와 30대는 사람을 보는 잣대가 다르겠지만 여기서도 선택을 받는 걸 보면 그게 여전히 먹히는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저런 능글맞은 면을 아주 살짝 탑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게 뭐 생각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요. 이렇게 영식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전 영식이 나올 때가 제일 재미가 있어요. 뭔가 거북함이 들면서도 흥미로운 사람이다. 살짝 정면으로는 못 쳐다보겠지만 과시하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이성에게 어쨌든 관심을 갖고 다정하게 대하고 예쁜 말을 해주는 게 차갑고 무신경한 거보다 경쟁력이 있겠다. 이런 결론을 한번 내려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들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